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인피닉스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미지, 영상 등을 처리하는 시각지능 바탕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우리 연구소를 중심으로 베테랑 전문가들이 의료 영상 판독, AGV 등을 포함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팜 분야의 딥러닝 솔루션을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18년도부터 과기부 인공지능 챌린지, 스탠포드 스쿼드, 나이파, 니아 등 대회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등 국내외 대회에서 그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인공지능 챔피언십을 통해서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화하는 역량을 기르고 시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의 사업 아이템은 스마트 인솔입니다. 개명대가 보유한 환자들의 발 엑스레이 사진을 AI로 진단하고 수술, 치료, 교정, 재활 등이 필요한 사람들을 관찰해서 통합적인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이번 사업의 목표입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발표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어떤 기업인지 영상으로 만나봤는데요. 이인호 대표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발표 바로 이어갈게요. 정해진 시간은 8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피닉스 대표 이인호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나 그다음 저희 회사 소개는 간략히 하고 사업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발 진행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고 일단 저희는 클래시피케이션과 키포인트 디텍션 두 개의 작업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먼저 1단계 적용해서 어느 정도의 평발과 비평발 환자를 구분해냈고 그래서 부족한 어떤 부분을 또는 경계성이 있는 어떤 부분을 키포인트 디텍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정교와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VGG 모델과 르네 모델을 사용했고 키포인트는 마스크 RCN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특징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최소한 파일에 담고 있는 그 정보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저희 고민해서 개발에 집중하였고, 네, 그래서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나왔던 그 결과에서 경계성이 있다거나 뭔가 정확도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키포인트를 통한 진단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80점 정도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1차로 저희가 과제 결과를 냈을 때 81점에서 최종적으로는 83.4점까지 향상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사업화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솔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AI 역량과 지금 할 수 있는 기술 역량과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 솔루션 또는 제품이 무엇인지 그게 좀 더 집중해서 최초에 생각했던 모델보다 좀 더 변화된, 물론 우리 과제의 내용이 주가 되겠지만 그래서 출발하였지만 좀 더 진화된 사업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종 제안한 모델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그 보행하시는 환자분들, 어르신분들이 그 걸음걸이나 또는 감정 상태, 그리고 발열 상태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알려주고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많은 그 의료사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차지하는 것이 낙상입니다. 낙상이고 또 이 낙상이 특히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낙상이 발생하면 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일반인들 그보다 낮은 연령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민은 낙상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환자분은 미리 병원에서 또는 의료진들이 알 수 있어서 높은 케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데 그 정상이나 별로 문제가 없으셨다가 조금씩 나빠지셔서 낙상 위험까지 전이되는 그 과정, 그것을 관리자가 육안으로 계속 면밀히 보이기 전엔 놓치기 십상입니다. 저희는 바로 그 점에 착안해서 영상 기반으로 나빠지는 보행, 뭔가 이상한 지점으로 흘러가는 그 낙상 전조를 감지해내는 솔루션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 대부분의 요양병원, 요양원 아시다시피 법정 최소 인력을 운영됩니다. 저희가 요양병원, 요양원에 경영하시는 분이나 관계자분의 얘기를 나눠봤을 때 문제는 어떤 솔루션이나 기술을 도입해서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거나 어떤 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다거나 케어를 효율화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 문제의 관심은 어차피 인력들은 법정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는 것이기에 그 선을 유지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고민성 어떤 부분, 집단 감염 관리라든지
낙상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 또 실제 발생했을 때 즉각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솔루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의 솔루션의 로비는 병원 공간 내 어르신의 보행과 움직임, 발열 여부를 감지하고 관리하게 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으로 경제적인 보급,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쉽게 채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 솔루션을 만들고자 합니다. 보신 바와 같이 저희 솔루션은 로빈케어라고 명명하였고 비정상 보행을 추천해내고 또 기본적으로 입원 계신 환자분의 어르신분의 정형외과 사진을 기반으로 이분의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계신지와 그다음 보행걸음을 분석해서 또 인지해서 가지고 있다가 점차 변화된 모습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찰하면서 뭔가 고위험과 전이하고 있다는 것을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기능과 함께 또 하나는 보시는 그 화면 그림과 같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공공공간에서 출입 시 발열 체크하고 있으면 아시다시피 그 정확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현재 에테이와 같이 공동으로 훨씬 더 정교하게 페이스를 정확히 디텍션해서 정확한 발열을 체크하는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해서 금년 말에 에테이에 납품할 예정이 있습니다만 요 기능까지 같이 얹어서 요양병원 같은 이런 집단 어르신이 계신 곳에 발열도 쉽게 무자각으로 쉽게 감지해낼 수 있는 그 기능을 추가로 포함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솔루션은 환자 개개인을 인식하고 낙상을 미리 알아서 예방하며 발열이 있었을 때 알림을 하고 신속한 사후 조치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인식에서는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영상기만 하다 보면 프라이버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저희는 또한 자동으로 영상에서 비식별화 처리하는 기술을 저희가 이미 개발해서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도 본 솔루션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 핵심 기술 요소도 보시면 바와 같습니다. 저희는 말하자면 올라운드 플레이어 필요한 기술 요소를 대부분 다 이미 저희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고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특허 보유는 보시면 바와 같고 그다음 사업을 위한 인력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저희는 소프트웨어 인력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 같이 3명의 디자인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들은 서비스 디자인 쪽에 착안해서 실제 병원이나 공간에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공간에서 계신 분들이 느끼는 구체적인 수요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것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서 이런 기능과 서비스를 디자인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의료 네트워킹은 국내 최고 수준에 있는 요양병원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양병원, 실명을 밝히긴 그렇습니다. 그 요양병원에 같이 그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 대상으로 저희 이 솔루션을 CF를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실증해서 전국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 서비스 모델은 이상 보행을 감지해내는 것과 발열을 감지해내는 걸 핵심 기능을 하되 점차 그 공간 내에서 안전사고까지 자동으로 감지하는 솔루션으로 기능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약 전체 한 50억 원 정도의 솔루션 매출 기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업소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영수기업으로 설립되었고 현재 시각적 GMP 인정 3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인공지능 기반 방광 내시경을 판독하는 암을 판독하는 경계상을 판독하는 것을 내용하는 시각적 임상시험 승인 심사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국내외 최고의 AI 대회에서 항상 최상위권 성적을 기록하였고 저희 기술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엑셀 흉부 영상에 대해서 43만 건의 데이터를 학습하여서 2018년 12월 달에 이 판독 서비스는 이미 워킹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복부 초음파 영상 7만 명의 약 300만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저희가 AI로 판독하는 기술까지 개발하였고 그다음 특히 엣지 AI 분야에서 저희 자신 있는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파 스타트온 경영 AI 모델에서 1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저와 저희 AI 개발자들, 그 다음에 서비스 디자인 한 친구들, 저희 핵심 인력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간단한 지난 주요 사업 연구개발 사업 내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AI로 의료 영상을 판독하는 내시경을 판독하는 것 또는 비접촉으로 재활 과정에 있는 분들의 운동 상태, 행동을 감지해서 하고 측정하고 판단해서 재활의 원활성 정도를 판독하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공급하였고
또 지난 10월 말까지 제가 비트 컴퓨터에 근골격 질환을 AI로 자동으로 진단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이 솔루션은 작업장 내에서 작업자분들이 행하는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이분들이 근골격 유발하는 어떤 작업 행위를 감지해서 보험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고 국내 1위의 EMR 사업자인 비트컴퓨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사업화 내용을 실제 상용 단계에 가했을 때는 비트컴퓨터 협업해서 시장을 공략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피식발과 관련해서는 제가 금년 말까지 얼굴과 자동차 등의 영상에서 비식발 자동화 체한 솔루션을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서울시에서 연간 600만 건 주차 단속이 일어납니다. 그 단속 영상에서 사람과 자동차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비식발 치라는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에 실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인피닉스의 발표 만나보셨습니다. 낙상 위험 관련해서 착안을 했다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7분이고요. 인피닉스는 이인호 대표님과 함께 백상엽 팀장님께서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평발 진단을 위해서 우선 RSDB의 이미지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좀 애매모호한 애들을 이제 키포인트 디텍션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애매모호함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애매모호한 사람일 때 키포인트 디텍션을 했을 때도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포인트 디텍션만으로 따로 평발과 정상을 구분을 해본 결과가 있으신지 한번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클래시피케이션의 애매한 부분은 그 학습합에서 평발과 비평발이 나올 때 거기에 대한 신뢰도 점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평발이 뭐 0.7 정도로 1.0이 최대치라면 0.7 정도로 높은 수치가 나온다거나 또는 비평발이 0.7 정도로 높은 수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레시홀드를 0.7을 기준으로 잡고 그보다 아래인 0.5, 0.5 또는 0.6, 0.4와 같은 그런 애매한 수치를 가진 경우 이것들을 0.5 기준으로 평발과 비평발을 나누지 않고 그 엑스레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보조 수단으로 그 앵글을 잡아 평발과 비평발을 최종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키포인트 디텍션만으로는 성적을 따로 매기진 않았고 처음부터 클래시피케이션과 키포인트를 합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애매함이 없이 그 실제로 고골과 중족골 그리고 칼카니 피치 앵글과 같은 그러한 각도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각도 안에 들었을 때 그 평발이냐 비평발로 확정을 지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굉장히 단순한 사고로 봤을 때 지금 그 슬라이드가 저는 보고 있는데 못 본 것 같은데요. 평발, 비평발, 그러니까 뭐 평발이냐 요족이냐 이렇게 나눴을 때 라테랄 미어리 앵글과 칼카니알 피치 두 가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키 포인트 디텍션이라기보다는 라인 디텍션을 가지고 앵글을 측정한 거라고 봐도 될런지, 제가 볼 때는 키 포인트라고 하면 그냥 점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줄을 그어서 앵글을 훈련시킨 거에 가까워 보이거든요. 정확하게는 키포인트가 맞습니다. 그 정확한 그 각도를 재기 위한 지점을 총 5개의 점을 찍고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점마다 그 각도를 정하기 위해 각 점과 점과를 이어서 각도를 최종적으로 도출해내었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 디텍션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키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엑스레이가 고해상도다 보니 어느 정도 포인트에 픽셀의 엇나감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그 앵글에 대한 여유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정도로 줘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주제 목표 부분에서 일단 평발 환자의 진단 및 분류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인 이제 세로공 지지대 깔창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우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어떤 낙상 환자 그러니까 낙상 상황에서 이거를 어떤 알림을 주는 뭐 이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BM으로 깔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우리의 이 평발 환자 진단 데이터 혹은 깔창 이런 맞춤형 깔창과의 연계성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 부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고민했던 것은 이렇게 평발, 비평발 판독하는 요 내용 가지고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 판단은 사업화가 좀 더 시장이 제한적이지 않나 제 판단이 들었고, 그다음 한다면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그 연구개발 분야, 그다음에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 솔루션의 서비스가 무엇일까 고민해서 저희가 요양병원 같은 집단 어르신분이 계신 곳에서 보행에 이상이 발생하는 그 지점 전조를 감지해서 관리에 알려줘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 요것과 함께 발열 관리, 감염 관리를 하는 것이 사업화하기도 쉽고 사회적으로 수요도 높고 해서 좀 더 많이 진전시켜서 진전시켜서 제 BM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출발점은 정형 엑스레이 사진에서 판독해서 평발 비평발 판단뿐만 아니고 그분의 해당 환자분의 정형적 특성까지 감안해서 이분이 보행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는 그 점에 착안해서 본 BM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지지대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질문을 다시 한번 주시면. 네네. 저희 발표 자료에도 주제 목표 개발 계획의 주제 목표에 보면 2번 검사 결과 및 기타 환자 정보 분석을 통한 세로공 지지대 깔창 개발이라는 거를 써 주셨어요. 그래서 네, 관련된 내용이 소개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없는 아까 거죠? 인솔 말씀하셨던 그 네. 부분.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모델 그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달리 판단해서 금방 말씀드린 이 내용으로 저희가 고민을 집중했고 해서 인솔대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네. 네, 추가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발표 내용이 탄탄해서 아마 Q&A가 이렇게 짧아진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대표님과 백상엽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